때문에 선생님이 실어놨었는데 그 외 센수학에서 이 문제를 바꿔버렸어요. 센수학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바꿔버렸냐면 일곱 송이씩 꽂혀있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문제로 선생님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수학에서 엉터리로 풀어놓았던 문제를 문제를 바꿔서 해결했지만 우리는 이 문제 자체로 해결을 해볼게요. 자 보자. 튤립, 장미, 작약이 각각 4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때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1송이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기해 보십시오. 얘가 이제 보이고요. 튤립, 장미, 작약이 보이고요. 7송이의 꽃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 다른 중복하는 대상은 튤립, 장미, 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거 튤립, 장미, 작약 이렇게 적어서 나눠놨어요. 자, 이제 7송이를 뽑아야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적어도 1송이씩은 포함되어야 돼 라고 했으므로 1송이씩 이렇게 포함을 해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송이가 더 남아? 4송이가 남을 거야. 내가 더 뽑아야 되는 송이는 4송이가 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보통 어떻게 풀어? 그때 센수학은 어떻게 풀어놨냐면요. 와, 튤립, 장미, 작약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만 뽑아내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뽑아냈어.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지? 4개 넘게를 못 뽑으니까.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각각 4송이씩 있거든? 그러면 1송이씩 써먹으면 얘네는 지금 몇 송이씩 남아있어? 각각 3송이씩 남아있어. 근데 이 시계는요. 튤립만 4송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녀석들도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센수학은 문제를 바꿨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풀 거예요. 전체 경우에서 빼기 3을 할 거예요. 자, 요 3의 의미는 뭐겠어? 튤립만 4송이, 장미만 4송이, 그리고 작약만 4송이가 들어있는 이 3가지 경우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몇 시 4? 6시 4는 암산해서 2 막바로 갈게요. 그래서 얘는 6, 5, 2, 1 빼기 3 이렇게 해서 15 빼기 3 해서 몇 개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뀌었는데 여러분 문제집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요거 좀 적어놓고 갈게요. 자, 요거 위로 화살표에서 한마디만 적어놓고 갈게요. 문제집 60번 답이 틀림 이렇게 좀 적어놓아 주세요. 문제집 60번 답이 틀림 답 12라고 적어놓으세요. 문제집 60번 답이 틀림 답 12. 아마 선생님이 수정은 해놨을 거기는 한데 혹시나 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죠? 네. 그러면 이제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중복 조합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유형의 제목은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정식 부등식의 해의 개수. 자, 우선 방정식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제 배웠겠구나.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7일 때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라 그랬지? 중복조합을 써먹을 수 있는 음이 아닌 정수 0! 문제 핵심 포인트는 0! 그리고 양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은 누가 된다? x, y, z가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x, y, z에서 몇 개를 뽑아서 중복을 허락해서 17개를 뽑으면 돼 라고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번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x, y, z인데 얘네들의 값어치를 일식으로 두는 거야. 그러면 17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개를 뽑아야 돼?
17개를 뽑아야겠지?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뭐 이런 식으로 뽑아놓았다 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3H17이라고 뽑게 되는 겁니다. 자,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양의 정수해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자, 양의 정수의 개수는 x하고 y하고 z가 있는데 0을 허용하지 않겠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은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0이 안 되려면 하나씩은 깔고 이제 몇 개만 더 뽑아버리면 돼? 14개만 더 뽑아버리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뭐 이런 식으로 뽑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H 14라고 쓸 수 있는데 그 14의 의미가 뭐야? 17 빼기 3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7인데요. 무조건 x는 1 이상, y는 2 이상, z는 3 이상인 양의 정수의 개수여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y, z 집어넣는데 x는 무조건 1 이상이니까 한 개 무조건 주고 들어가면 되지. y한테는 몇 개 주고 들어가면 돼? 2개 주고 들어가고 z한테는 3개 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만 더 채우면 된다? 11개만 더 채우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요 밑에 있는 녀석만 가지고 중복조합 만들면 되겠지. 그런데 요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야? 3H17에서 빼기 1, 빼기 2, 빼기 3을 한 결과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해가 될까? 네.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 문제 읽고 요 문제 읽고 1, 2, 3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구나라는 거 머릿속에서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한 번만 읽고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7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3H17 양의 정수의 개수는 3H17-3 x가 1 이상, y가 2 이상, z가 3 이상인 양의 정수의 개수는 3H17-1, -2, -3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정식의 해의 개수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의 해의 개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부등식이 나왔어요. 방정식이 아니라 10보다 작아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10보다 작다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뭐가 될 수도 있다? 9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등식이 10개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우선 요 녀석의 간에 풀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위에서 배웠잖아. 3 H 0 더하기 3 H 1 더하기 3 H 2 더하기 계속 진행해서 3 H 9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부등식은. 자, 등식보다 조금 더 어렵죠? 자, 이제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 볼 겁니다. 자, 양의 정수의 개수가 나오면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얘는 하나씩 줬다고 쳐야 돼. 그치? 하나씩 주고 남은 찌끄레기를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라고 놓으면 얘는 하나씩 주고 남은 찌끄레기니까 몇 이하가 되겠습니까? 7 이하가 될 거예요. 즉 우리는 음이 아닌 정수의가 아닌 양의 정수의 개수 이러면 하나씩 빼버리고 요 녀석을 가지고 부등식 문제를 풀어야 돼. 식 세워볼까? 시작! 3H0 플러스 3H1 플러스 3H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어디까지 간다? 3H6까지 간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예.
요번에는 이 식에서 x가 1 이상, 2 이상, 3 이상인 양의 정수의 개수 구하시오 하면 우리 x에서 1 제외하고 남은 찌끄레기를 x 다시라고, y에서 2개 제하고 남은 찌끄레기를 y 다시라고, z에서 3개를 제하고 남은 찌끄레기를 z 다시라고 해버리면 얘는 몇 이하가 되면 되겠다? 4 이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을 세웁니다. 자, 식 세워보자. 시작. 3H0 플러스 3H1 플러스 3H2 플러스 3H3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 구하는 방법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요 기본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은 알겠고 우리 이제 심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벗어나 있는 심화 문제를 좀 다뤄볼 거예요. 자,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기 심화 포인트 땡땡. 음이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음이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음이 아닌 정수로 치환하라. 자, 지금부터 변형된 발전된 유형요 전부 다 여러분요 요 한마디 말을 지키면 문제를 풀 거고 얘가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3을 만족시키는 홀수인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려면 여기에서 어떤 자유가 있어야 돼. 막 x자리에 0 들어가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홀수인 자연수래요. 0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선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 x, y, z를 치환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치환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치환된 문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음이 아닌 양수다,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다. 그래? x가 홀수인데 자연수가 돼야 돼? 우리 보통 홀수를 어떻게 표현해? 예를 들어 뭐 2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x가 0도 될 수 있어야 되잖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무조건 1부터 들어가야 돼. 나는 음이 아닌 정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얘를 음이 아닌, 즉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홀수로 만들기 위해서 2x 플러스 1로 치환을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스몰 y는 2y 플러스 1, 스몰 z는 2z 플러스 1이라고 요렇게 치환을 하는 순간 여기에 보이는 대문자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한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자리에는 2x 플러스 1 더하기 y 자리에는 2y 플러스 1 더하기 z 자리에는 2z 플러스 1은 1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2x 플러스 2y 플러스 2z는 10이 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고요. 이때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x, y, z의 순서쌍 나오겠죠? 풀어보자. 뭐라고 풀어야 돼? 시작! 3 H 5 자, 뭐라고 계산한다? 7 C 암산 2 그래서 얘는 7, 6, 2, 1 그래서 몇 나오니까 2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되겠나?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많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지 이런 심화 유형도 자유자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전부 상을 달고 다니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치환 유형.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45. 아니에요. 시간을 줄까? 같이 풀까? 같이 풀까?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를 만족해야 된대요. 자, 우리가 중복조합을 풀려면 요 ABC 자리에 오는 수가 사실은 뭐여야 돼? 0 혹은 양의 정수가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거 막 들어가도 되잖아.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BC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를 갖는 새로운 알파벳으로 얘를 전부 치환할 겁니다. 자, 치환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상태를 좀 파악해야 되죠. 자, 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5보다 큰 정수 A라는 것은 A는 정수인데 마이너스 4 이상이라는 정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A 플러스 4는 0 이상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A 플러스 4가 어떤 녀석이야? 0이 되거나 양의 정수가 되거나 하는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A라고 치환을 해버릴 겁니다. 결국 A는 A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알파벳도 같은 논리로 대문자 B는 B 플러스 4, 대문자 C는 C 플러스 4, 그리고 여기에서 대문자 A, B, C의 성향은 뭐다? 음이 아닌 정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요 식에 치환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자리에는 뭐를 대입하면 돼? 스몰 A 자리에는 대문자 A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죠. A 마이너스 4 더하기 B 마이너스 4 더하기 C 마이너스 4는 4.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6 이렇게 나왔네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답 내볼까? 시작! 3 H 16. 자, 요거 뭘로 나옵니까? 18 C 2. 그래서 얘는 18, 17, 2, 1 해서 이렇게 9 되네요. 9, 7에 63, 9, 1은 9 해서 153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예, 좀 많이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 보도록 할게요. 예, 음이 아닌 내정수 A, B, C에 비해서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T는 9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A, B, C, D는 우리가 너무나도 원했던 음이 아닌 정수래. 그러면 우리 얘를 보면서 아이씨 이 제곱 이거 하나만 없으면 그냥 뭐로 풀면 돼? 4, H, 9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런데 얘 하나 때문에 못 푸는 거지.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A제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위에다 선생님이 뭐라고 채워넣을 것 같아?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안은 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푸냐면요. 어차피 A도 음이 아닌 정수잖아. 즉 0 혹은 양수라는 거지.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저 A가 문제를 일으키면 A가 0인 경우도 풀어보고 A가 1인 경우도 풀어보고 해가지고 요거를 일일이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자, 힌트는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풀어보십시오. A가 0이 된다면, A가 1이 된다면 다음 식은 어떻게 돼서 답이 뭐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더하시면 되는 거야. 왜? 분류는 합의 법칙이니까.
답 내신 분은 답 얘기해 주세요. 답은 121. 121이야. 2. 2. 120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0이야 라고 하면 여기 0 돼 있고요. 그러면 남는 시간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9라는 식이 남겠죠. A 자리는 0으로 고정이 돼 있고 이 녀석만 자리를 맞추면 되니까 우리 답 뭐라고 쓰면 돼? 시작! 3H9라고 쓰면 됩니다. 계산하면 몇 되겠습니까? 11, C,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1, 10, 2, 1 해서 계산하면 55 이런 답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A가 1인 경우 구해보면요. 얘는 1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9가 돼서 결국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8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3H8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하면 10C 2 그러므로 얘는 19, 2, 1 해서요 95, 45라는 답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자, A자리에 2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4가 되네요. 그러므로 4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9, 즉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5 나와서 3H5 되네요. 7C 2 그러므로 7, 6, 2, 1 그래서 계산하면 21 이런 답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A자리에 3 대입할 거예요. 9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9, 즉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얘는 3H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는 계산하면 2C0 결국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될 거예요. 다윤양이 요거를 빼먹은 것 같다? 네,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A가 만약에 4가 되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 16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9, 즉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0 혹은 양의 정수야. 마이너스 7은 절대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이런 경우는 없어. 자, 이 이유로는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부 다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거 모두 다 더하면 답은 몇 개? 12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지만 분류가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의 개수를 하기 전에요. 선생님이요. 좀 함수를 살짝 보여드리고 갈까 합니다. 개념집, 뒤로 수학하, 개념집, 공사, 함수. 예. 함수에서요. 우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정리역, 공역, 치역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함수 f가 있어요. 이 f는 요 x를 정리역이라고 부릅니다. 정리역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다라고 나왔는데 이때 정역, 공역, 치역 막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역이든 공역이든 치역이든 모두 다 얘네는요. 우리가 요즘 수학과 초반에 배우고 있는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보세요. 정역은요. 출발하는 문자를 모아놓은 집합이거든. 그래서 정역 x는 출발하는 문자 불러봐. 시작! 1, 2,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공역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으로서 도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불러볼까? 시작! 4, 5, 6, 7 우리는 요런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치역이라는 것은 뭐냐? 치역은 x가 f에서 출발해서 도착된 녀석이다 라고 그래서 fx 이렇게 쓰거든. x가 f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녀석.
자, 요 녀석은 실제로 도착한 녀석만을 모아놓은 걸 공력이라고 불러. 그럼 뭐가 되겠어? 집합 4, 5가 돼요. 되겠습니까? 어우, 정역, 공력, 그리고 요만큼이 지역. 눈에 보이나? 네. 자, 그러면 또 개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갈 건데요. 자, 함수라는 것은 사실요, 딱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입니다.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냐면, x하고 y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A, B, C에서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출발 안 한 게 있어. 그러면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각 원소에서. 잠시만. 너희들 요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 마지막 페이지가 30이네. 그 밑에다 써. 13페이지 밑에다가 요거는 요 표는 좀 그려놓을 겁니다. 13페이지 밑에다가 요 표는 좀 적어놓도록 할 거예요. 함수의 정의는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해야지만 함수예요. 자, 그리고 또 함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이렇게 출발했거든? 그런데 이런 애는 또 함수가 아니야. 얘가 이제 여자고 얘가 남자거든? 사랑이 짝대기를 나누는데 얘가 난 2번 남자도 좋아 이래가지고 막 양다리 걸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동시 출발이라 그러거든? 출발을 동시에 한 거야, 양쪽으로. 이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 동시 출발 금지. 요 조건만 지키면 함수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정의 요거 두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다시 시작!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즉 함수는요, 도착 조건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출발 조건만 만족시키면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 너무 출발 조건에서 생각한 거 아니야? 우리 각 원소에 전부 도착된 함수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동시 도착 금지인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 원소에 전부 도착된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요, 위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각 원소에 전부 도착된 함수를 위로의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보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위로의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전부 도착돼야 되는데 도착 안 한 애들이 있지. 그럼 선생님이 요 3, 4를 이렇게 지워버렸어. 그러면 얘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 위로 전부 도착한 함수, 위로의 함수예요. 이 위로 전부 도착한 함수, 위로의 함수야.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위로의 함수는요, 여기서 공력 얘기해볼까? 공력은 집합 1, 2, 치역은 집합 1, 2. 와, 공력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위로의 함수라 부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공력과 치역이 같은 함수 뭐라고 부른다? 위로의 함수. 공력과 치역이 같은 함수 뭐라고 부른다? 위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번째 동시도착 금지인 함수를 보자. 이 동시 도착했네. 이거 금지시킨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C가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C가 요런 식으로